조홍천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원법 투표도 불참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천법 개정안, 국정원법 이거 다 기권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가서 안 누른 거나 참석 안 한 거나 둘 다 기권이에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당론에 안 따른 거죠. 그러니까 당원으로서는 이제 처벌 상황인 거고, 이제 당원으로서 이제 조홍천은 아웃이에요. 뭐 비난하고 말 것도 없어요. 뭐 조홍천 욕해봤자 뭐 합니까? 입만 아프지. 어차피 뭐 다음 총선에서 나가리가 너무 뻔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내가 당원으로서 이렇게 협조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그 종결 동의안에 표 누르기 위해서 그때 잠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비겁한 변명인 거고, 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걸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태생이 뼛속까지 그냥 검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는 삐졌다는 그 증거로서 국정원 개혁도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정치 의식과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논리를 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럴 거면은 국민의힘 가지. 왜 여기 남아 있냐고. 야, 야수님은 조홍천 속에 들어가 있네요. 정확해. 살찐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론에 따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될 수도 있는데 역사적 대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이런 부분 또는 국정원 개혁 이런 것들이 역사적 대의가 없는 거고, 아까 말한 뼛속부터 검사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검사들은 배신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그 스토리 안에서 민주당하고 다른 결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당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저는 못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이낙연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87년 그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일을 해놨다 최근에 민주당이. 예. 그러면 역사의 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이제서야 비로소 민주개혁 세력이 180석 이상을 갖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근데 조홍천한테는 그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 그냥 기득권으로 살면서 어쩌다 보니 민주당도 입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당에 있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의석이 많은 여당이긴 하지만 사실상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기득권 세력한테는 아직도 야당스러운 거죠. 바꿔 애들 글이 많기 때문에. 원래 생각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 형식적으로만 기득권인 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친정을 공격하거나 바꿔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불편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지금 조홍천의 현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에 총수를 했던, 총재를 했었던 이제 그런 시절에 총재가 야 이렇게 해, 이게 이렇게 찍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의 당론이라면, 당론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 자체가 뭐 민주적인 뭐 절차에 위배되고 뭐 전체주의적이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대 정치에서 당론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당원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걸 모두 다 담아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것이다 라고 정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는 그 토론 과정에서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나 못 따른다. 그럴 거면은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되지. 나가야지. 왜 정당 활동을 합니까?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바른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최소한 기계적인 동의는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조홍천은 약간 국회의원은 어떤 액세서리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선 이제 3선 의원이 안 되더라도 자기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됐을 때 검찰 식구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나면은 동료라고 옆에 있어봤자 너 밥벌이는 잘 되니? 이 얘기밖에 더 하겠 선배님.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철저하게 이 기득권 의식에서 바로 된 밥그릇 챙기기 이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천 보면 이 기사 순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혜영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지금 당론을 거스르는 짓을 같이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조홍천이 거슬러주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당론은 장혜영이 거슬러주는데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내용 부분이 조홍천은요. 필리버스터는 참여를 해서 국짐 말하지 못하게 2분 쳐막는데 법안 통과는 정작 참여를 안 해주고 장혜영은 반대로 필리버스터는 참여를 안 하고 법안 통과는 또 가서 찬성을 하고 얘네들의 사고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도대체 이 같은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쟤네가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 그걸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하고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무엇이 다르길래 이들은 둘 중에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 네. 내용은 저는 국진당의 이철규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조홍천이 하는 말이. 조홍천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당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개혁 과제이자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인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자기가 찬성을 눌렀다고 해서 자기를 비판할 검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간이 뭐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지. 네. 다 넘어갈 텐데 내가 기권을 하면 인증으로 남잖아.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억울로이거나 또는 관종인 거예요. 나는 공개적으로 이 표가 있으나 없으나 법 통과되는 건 마찬가지면 나라면 당인으로서 최소한 민주당이라고는 역사와 당원들과 동료 국회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같은 동지의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없는 상태로 그냥 인증만 해버리는 거야. 나는 반대했다. 검사들아 나 보고 있냐? 나는 반대했다라고 말하는 이게 악의성 때문에 이 사람 나가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거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설명이 되네. 필리버스터 종결을 그 투표에는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야지 실제 투표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실제 법안 통과 투표가 이루어질 때 나는 이 법안에 찬성 안 했지롱 이걸 보여주려고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투표에 참여를 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는 조직을 아, 배신하지 설명?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정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설명이 되네 이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그 국정원을 이 퇴직하고 나면 뭐 양후에 양지회가 있다 그랬잖아. 예, 지들끼리 예, 했던 예, 카르텔. 예. 근데 사실은 이 전관 비리 옛날에 쓰던 표현 전관 애우 네. 실제로 검사들은 생각해 보니까 퇴임도 그냥 검사네요. 그렇잖아. 같은 법으로 말아먹고 사는데 자기 조직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사실 형사사건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면 어쨌든 간에 조홍천이 이상한 이건 뭐 소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억울하다. 조금 박해 지금 금태섭부터 할당했고요. 뭐 김혜영은 뭐 부산시장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박용진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평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냥 열심히 하라 그래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서울시장 나가고 싶은데 여론조사에도 거의 안 나오는. 다음에 조홍천 그 중에 조금 박해 중에 앞에 조홍천은 좀 너무했다. 하여튼 뭐 조홍천이든 박용진이든 건강만 해라. 아프지 어. 말고. 아파서 사람 속 썩이지 말고 밥을 건강해라. 먹고 다니냐?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에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아까 그 신민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장혜영이 왜 당론을 안 따랐냐 이거 찬성하라고 했는데 왜 안 따랐냐 이거잖아요. 근데 장혜영 가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저는 장혜영 의원을 보면서 네. 겁먹은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정치라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준비 없이 끌려 들어와 가지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원내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그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2겹, 3겹, 4겹 계속 껴입으니까 이게 이제 겁에 질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공포에 질렸을 때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둘 모두의 공통점이 시야가 좁아진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단어 선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권한 다음에 했다는 이야기가 뭐 민주주의 없이 검찰 개혁 없다 뭐 이런 따위 소리를 했는데 이게 현실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변화를 해내야지만 그 다음에 변화를 추동해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폭력적으로 작동하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절차를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절차에 집착해가지고 절차에 흠결이 있는 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방식이면 왜 남녀 문제도 다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야지. 이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의 주장만 있으면은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거 왜 딱 침묵하고 있냐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혜영이 좀 안타까운 게 모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니 우리 방송 옛날에 여러 번 출연한 적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청년으로서 똘똘한 것과 정치인으로서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검사로서 똘똘한 조홍천이 국회의원으로 못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장혜영의 페이스북 한번 잠깐만 짧게 한번 볼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상황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950명에 달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파고가 1차 대유행의 폭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언론에 나오는 애들한 그런 느낌이고 정부가 코로나 1차, 2차 유행 당시에 경험에 도취해 이게 악의적 표현이죠. 도취한 적 없고요. K방역을 자랑한 적 없고요. 겨울에 3차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타격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조중동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K 방역을 자랑한 적 없으며 3차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공공 의료 시스템을 지금 몇 개월 만에 확충이 가능하니? 얘도 진짜 웃긴 거야. 시민들의 경제적 타격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국민의 짐과 비슷해지고 있는데 3단계를 올리면 경제적 타격을 보호할 조치를 어떻게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할 거면서 조중동이 하는 말이 똑같은 복사판으로 지금 언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등한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꼴보기 싫으니까 뭐든지 잘못됐다 방식으로 흠집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극우로 되는 거야 이게. 청년 정치인들의 약진을 방해하는 게 청년 정치를 제일 많이 주장했던 정의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정답. 지금 니네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 없다라고 했죠. 내가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영 씨. 정당 없이 장영 없어요. 정의당 없이 당신이란 존재가 있기나 했을 거라고 당신이 누군지는 알았을 것 같아.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 없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죠. 생각 안 하고 막 뱉고 있죠. 지금 인정하고 정당 없이 당신 없었고요.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정의당이라는 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도부가 공수처 창성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당원들이 비판 연설을 했기 때문에 장영은 그 연서, 그 당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거부했다. 공수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120명이에요. 정의당이요. 아무리 다 탈당하고 사실 별 볼 일 없잖아. 다 나갔다 해도 3만 명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3만 명 중에 120명이 연서에 사인을 하면 그게 당론입니까? 120명 여기 당당하게 120명의 연서로 이 지도부의 당론을 탄핵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120명 때문에 장혜영 씨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조중동 얘기하는 거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네. 당신 뭐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집에 잠시 쉬세요. 그러니까 네, 휴식이 필요해. 아까 그 이야기 표현 나왔잖아요.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방해하는 예. 진짜로 맞아.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공인이 아닐 때입니다. 조홍천도 마찬가지고 장혜영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공공의 이익에 먼저 자기 손을 들거나 반대를 하거나 예스를 할 수 네.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극우란 왜 극우가 되냐면 이 방송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이든 아까 민경욱이 그 트럼프의 트위터에 나왔다고 좋아하는 것처럼 내 주장이 강해. 근데 그 주장이 강한 걸 민경욱이나 장혜영이나 조홍천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을 맞다라는 걸 증빙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사고나 전략에 대한 개선 없이 맞다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반 다수제 중의 생각이랑 동떨어진 형태로 쭉 가버려.
극우라 또는 극좌란 말의 극이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 말만 맞다가 극우 극좌예요. 남의 말을 하나도 안 중요해.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혜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미향 의원도 살짝 좀 비판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건데 어떤 논란이 있어요. 그럴 때 굳이 SNS 같은 거 내가 SNS 하지 말라고 했지. 국회의원들한테. 쓸데없이 SNS의 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과가 제일 많아. 그러면 어떨 때는 말없이 일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예. 굳이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욕 먹게 만듭니까? 그거는 어떻게 우리들 쉴드가 안 돼. 검찰이 윤미향을 보호해줄 수, 그러니까 뭐 수사할 때랑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장혜영도 마찬가지고 조홍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대중적으로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나의 행위가 당에 어떤 누를 끼치지는 않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실 조홍춘도 내가 봤을 때는 정할못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역사의식이랄까 정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할못들이 만들어가는 이상한 정치죠.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이 그러니까 뭐 배현진이나 나경원 같이 우동 소리 안 들으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 네 글자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그 검찰 때문에 어떤 굴곡진 역사가 만들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장혜영 당신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기여하거나 희생한 게 뭐가 단 1g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 시대의 수혜자로서 청년 정치라는 그 네 글자의 수혜자로 지금 국회의원 빠지 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담아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찬성해 줄 수 있는 거지. 네가 뭔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네가 뭔데 한국의 현대사를 통째로 부정하냐고. 무식하고 우동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합시다 제발. 사실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뽑은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청년을 국회에다가 집어넣으면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죠. 다수 청년은 화를 내요. 싫죠. 저 사람이 왜 우리를 대표하죠? 나도 싫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을 위해서 왜 수년 동안 청년을 정책을 연구하거나 그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국회에 들어가면 청년을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인정하겠지만 얻어 걸리듯이 별 경력 없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는요. 남들이 고생해서 들어간 만큼 국회에서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역사적 어떤 사명감이 담긴 법들에 대해서도 어그로로 이렇게 다면 나중에는 극좌나 극우로 전락하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진짜로.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되게 단순할 수 있어요.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겠지만 내가 목소리를 죽어야 될 때는 죽이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내가 윤미향 의원을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굳이 그렇게 우리끼리 어떤 할머니 생신 맞아서 술 마셨다는 이야기를 SNS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 감각이 없어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공격할 빌미를 주는데 실드도 불가능한 사건. 야, 술 처먹으면 뭐 왜냐면 젊은 사람들 식당이나 모텔에 가서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윤미향 의원이 한 것은 괜찮다고 어떻게 실드가 가능해? 근데 그게 화나는 포인트가 사실 절박하게 지지해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큰 실망이 드는 그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절박하게 네 편 들어줬냐? 이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정신 바짝 차리셨을 거고 그분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 하시고